저는 30년 넘게 아시아인의 혈당 변화를 연구해온 식생활 박사 박진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식후에 갑자기 몸이 무겁고 졸리는 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시다면 정말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자료를 보면 이런 당질 피로가 시작되는 순간이 이미 체내 혈당 조절 시스템의 첫 단계가 무너졌다는 의미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분들처럼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식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밥 한 공기, 면 한 그릇이 익숙하고 편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이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식후에 유난히 피곤해지는 순간이 자주 오지 않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피곤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식사 방식만 조금 바꿔도 그 피로감이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만나본 수많은 분들 중에서도 정말 작은 변화로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결국 피로라는 신호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이걸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 늦게 알게 된다는 점이었어요. 이미 몸이 많이 망가진 후에야 식습관을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식후 피로는 단순히 졸린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했던 한 지인분 얘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점심만 먹으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졸음이 쏟아진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오후 업무에 정말 지장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도 주말에 식사하고 나면 바로 소파에 누워버리는 그분의 모습을 많이 걱정했대요. 그런데 신기한 건 식습관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눈이 맑아졌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어요. 그냥 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채소를 더 많이 곁들였을 뿐이었는데 몸이 정말 가볍다고 말씀하셨죠. 이분처럼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드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을 놓치게 되실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중에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피로를 유발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계속 드시다 보면 점점 더 피로가 누적되고 결국에는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는 거죠. 정말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핵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식후 피로와 혈당을 직접 악화시키는 음식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식후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위험 요소 6가지.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밥 중심 식사부터 살펴볼게요. 사실 식사의 중심이 탄수화물일 때 당질 피로가 가장 빨리 나타나거든요. 밥이 주식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밥부터 먹게 되고 반찬은 밥을 먹기 위한 보조수단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국영양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탄수화물 비중이 높을수록 식후 혈당 상승폭이 정말 크게 나타났다고 해요. 이게 단순히 혈당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후에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극심한 피로감을 유발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69세 박성우님은 평생 밥부터 챙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부터 생각하시고 점심 저녁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 습관이 지속되면서 오후만 되면 피로감이 극심해지셨대요. 밥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드시도록 권했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달라지더라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잡곡밥이라고 해도 양이 많으면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곡물이라는 안심감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식사할 때 밥부터 찾는 편이신가요? 다음으로 면 위주 식사를 보겠습니다. 면 요리는 간단하고 부담 없어서 많이 드시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면류가 당질이 밀집된 식품이라 식후 혈당 상승이 정말 빨라요. 국수, 칼국수, 라면, 파스타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아시아 식습관 연구에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면류 섭취군의 식후 혈당이 밥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가파르게 치솟는 경향이 확인됐대요. 면이 소화가 빠르고 흡수도 빨라서 그런 거죠. 72세 김도율님은 간단하다는 이유로 점심에 면을 자주 드셨어요. 그런데 식후 피로가 일상화되면서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셨죠. 면을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단백질이 많은 반찬을 충분히 곁들여 드세요. 고기나 달걀, 두부 같은 걸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국물까지 다 마시면 부담이 2배가 되니까 국물은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 요리를 가장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는 빵과 간식류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설탕과 정제된 가루로 만들어진 빵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대표적인 음식이거든요. 특히 시중에 파는 빵들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설탕이나 버터가 많이 들어가요. 국내 식습관 조사에서 빵이 식후 피로를 유발하는 음식 1순위로 나타났을 정도예요. 67세 오아리님은 아침마다 간편하다고 빵을 드셨는데 하루 내내 피곤함을 호소하셨어요. 아침부터 혈당이 급등락을 반복하니까 하루 종일 에너지가 없었던 거죠. 견과류나 삶은 달걀 같은 대체 간식을 준비해 보세요. 이런 음식들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있어서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건강빵이라고 적혀 있어도 당질은 대부분 높으니까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요. 여러분은 아침으로 어떤 간단식을 드시나요? 네 번째 위험 요소는 단짠 메뉴예요. 우리나라 음식 중에 단짠 조합이 정말 많잖아요. 불고기, 갈비찜, 떡볶이, 양념치킨 이런 것들이 다 해당돼요. 당과 나트륨이 섞이면 식욕이 커지면서 과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여러 식생활 연구에서 단짠 조합이 식후 혈당 변동폭을 더 크게 만든다고 보고됐어요. 단맛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짠맛이 식욕을 자극해서 더 많이 먹게 만드는 거죠. 74세 정우현님은 양념이 강한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식후 무기력이 점점 심해지면서 외출도 하기 싫어지더래요. 양념은 절반만 사용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보세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금방 적응되시거든요. 양념이 잘 배인 음식일수록 당질이 숨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단짠 음식 좋아하시나요? 다섯 번째는 밥과 반찬의 비율 불균형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거든요. 탄수화물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체내 에너지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만으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어요.
아시아 당대사 연구센터 자료에서도 탄수화물 위주 식사가 식후 무기력과 직접 연관된다는 게 확인됐어요. 70세 백서준님은 밥 2공기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저녁마다 피곤함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하셨대요. 반찬은 조금만 드시고 밥으로 배를 채우셨던 거죠. 단백질과 채소를 식사의 70%로 잡아보세요. 밥은 30% 정도만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율을 바꾸면 식후 피로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반찬이 적으면 자연스럽게 밥에만 손이 가게 되니까 반찬을 충분히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밥과 반찬의 비율이 어떤가요? 6번째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이런 식품들은 편리하지만 당질과 나트륨이 정말 높아요. 그리고 첨가물도 많아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죠.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바쁘신 분들이 자주 드시게 되는데요. 편의점 도시락, 냉동 만두, 즉석 카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지만 식후에 갑자기 피곤해지시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가능하면 직접 조리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요. 부득이하게 가공식품을 드셔야 한다면 채소나 단백질 반찬을 꼭 추가하세요. 성분표를 보시면 탄수화물과 나트륨 함량이 정말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런 음식을 자주 드시면 혈당 조절이 점점 어려워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직접 만든 음식을 드시는 게 최선이에요. 이제 이렇게 식후 혈당을 올리는 요인들을 자세히 알아봤으니까요.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확장된 실천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 식단을 단순화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실 아침에는 탄수화물보다 단백질과 지방이 훨씬 오래 포만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든든하게 먹었는데도 금방 배고프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위주로 드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과일만 먹으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과일도 당이 높아서 오히려 혈당이 더 출렁거릴 수 있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 과일만 드시면 혈당이 급등했다가 금방 떨어져서 점심 전에 힘들어지시게 돼요. 계란, 요거트, 채소 중심으로 아침을 구성해 보세요. 계란 2개에 방울토마토 몇 개, 요거트 1컵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아침을 드시면 점심때까지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든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은 아침을 어떻게 드시나요? 두 번째는 간식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식사 사이에 먹는 작은 당질 섭취도 누적되면 피로를 유발해요. 많은 분들이 간식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루에 간식으로 먹는 당질을 다 합치면 한 끼 식사만큼 될 수도 있어요. 과일 주스는 간식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설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다 빠지고 당만 농축되거든요. 그래서 과일 주스 한 잔 마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아요. 견과류나 단백질 간식으로 바꿔보세요. 아몬드, 호두, 치즈, 삶은 달걀 이런 것들이 좋아요. 이런 간식들은 당질이 낮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있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요. 그리고 포만감도 오래 가니까 과식도 예방할 수 있고요. 간식으로 무엇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는 외식할 때 선택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한식도 양념과 조리법에 따라서 혈당 부담이 정말 크게 달라지거든요. 같은 고기 요리라도 불고기처럼 양념이 많은 건 당질이 높고 수육처럼 담백하게 삶은 건 부담이 적어요. 볶음류나 양념이 많은 메뉴는 과식 위험이 있어요. 맛이 강하니까 자꾸 손이 가게 되고 밥도 더 많이 먹게 되죠. 외식하실 때는 반찬 위주로 드시고 밥은 절반만 선택하세요. 요즘은 식당에서 밥 양을 조절해 달라고 하면 다 해주시거든요. 찌개나 국물 요리도 조심하셔야 해요. 국물에 녹아있는 당질과 나트륨이 생각보다 많아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외식할 때 무엇을 가장 고민하시나요?
네 번째는 식사 순서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간단한데도 효과가 크거든요.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확실히 느려져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탄수화물이 급격하게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밥을 먼저 먹으면 이 순서 효과가 완전히 사라져요. 공복에 밥이 들어가면 혈당이 급등하거든요. 단백질 먼저, 그 다음 채소,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고기나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먼저 드시고요. 그 다음에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채소를 드세요. 밥은 제일 마지막에 드시는 거예요. 이 순서만 바꿔도 식후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보셨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순서로 드시는 편인가요? 다섯 번째는 식후에 작은 움직임을 갖는 거예요. 식후 걷기 10분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이 상당히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식사 후에 바로 소파에 눕거나 앉아 계시면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가요. 그런데 가볍게 걷기만 해도 근육에서 당을 소비하니까 혈당이 안정돼요. 했던 날과 안 했던 날의 차이가 생각보다 정말 커요. 식후 바로 가볍게 걷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집안을 천천히 걸으시거나 설거지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동네를 한 바퀴 도시는 것도 좋고요. 식후 활동은 하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물 섭취를 늘리는 거예요. 물이 혈당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져요. 그리고 식전에 물을 마시면 과식도 예방할 수 있고요. 하루에 최소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는 드셔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게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은 혈당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심호흡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산책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좋아하시는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해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덟 번째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오르게 만들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일어나시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해 보세요. 잠자리 환경도 중요해요. 방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시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게 좋아요. 편안한 잠을 주무시면 다음날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지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건강하다고 믿고 있던 식습관들이 사실은 식후 피로와 혈당 변동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밥, 면, 빵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들이 편하고 맛있지만요. 잘못 관리하면 당질 피로가 누적되고 결국에는 생활의 활력까지 완전히 떨어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피곤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식습관만 조금 바꿔도 70대, 80대에도 충분히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변화를 봐왔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식후마다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낮잠을 자지 않으면 오후를 버틸 수가 없어요. 점점 활동량이 줄어들고 외출도 하기 싫어지죠. 그러다 보면 근육도 빠지고 체력도 떨어져서 악순환이 계속돼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나중에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식사의 비율을 조절하고 양념과 간식을 바꾸기만 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져요. 식후에도 졸리지 않고 오후 내내 활기차게 활동하실 수 있어요. 취미 생활도 즐기시고 친구들도 만나시면서 활동적인 노년을 보내실 수 있는 거죠.
에너지가 넘치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임도 늘어나고요. 그러면 근육도 유지되고 체력도 좋아져요.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느끼시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식사 순서만이라도 오늘부터 바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단백질 먼저, 채소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드시는 거예요.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실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 식사 때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먼저 한두 점 드시고요. 그 다음에 나물이나 샐러드를 드시고요. 밥은 제일 마지막에 조금만 드시는 거예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확실히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밥 양을 줄이는 게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반찬을 더 많이 준비하세요. 반찬이 다양하고 풍성하면 자연스럽게 밥을 덜 먹게 되거든요. 단백질 반찬 하나, 채소 반찬 두세 가지만 있어도 충분해요. 여러분의 몸은 정직해요. 좋은 음식을 주면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나쁜 음식을 주면 나쁜 신호를 보내죠.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식후 피로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거예요. 70대, 80대에도 20대처럼 활기찬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올바른 식습관이었어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먹는 음식,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만 바꾸고 내일 또 하나 바꾸다 보면 어느새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끼리도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